12월 23일 늦은 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리고 새로운 2024년, 2025년도가 다가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한 해 한 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XRP 가격은 에너지가 응축되면서 폭발할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쩐주의 영향력이 그쪽으로 이동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통화 시스템에 대한 한계, 수명이 다했다.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여기에 블록체인 혁명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의 기술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그 시스템을 이해해 나가기 위해선 과거 통화 시스템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거 영상 속에서 너무나 중요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주옥 같은 영상이라 할 수가 있겠지요.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본인 것으로 만든다면 흔들림 없이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00만에서 1억 XRP 보유 고래, 지난주 2.23억 달러 XRP 매수하였다. 1000만에서 1억 XRP 보유 고래들이 지난주 3.6억 XRP를 매수했다. 이는 2.23억 달러 규모이다. 쩐주는 계속해서 가격이 지지부진할 때마다 개수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쳐다도 보기 싫을 때, 정말 매집하기 싫을 때 이들은 매집합니다. 그 이면은 뭘까요? 개인 투자자의 참전을 막아버린다. 그리고 여기 들어와 있는 개인들도 내보낸다.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면 폭발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움직이지 못하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그동안 상승폭이 폭발했던 알트코인에 비해서 작았지요. 그쵸? 그 움직이지 못했던 애들을 도지나 파일코인이나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본인이 그레이스케일 포트 기준에서 또는 섹터별 대장이라고 네오도 말씀을 드렸죠. 네오도 상승폭이 좀 나오긴 했어. 그러나 중요한 건 폭발했던 애들 대비해선 상승폭이 그다지 크진 않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못 갔던 애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전 방송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을 언급드렸으니까 가격이 폭발하기 전 지금 지지부진하거나 상승폭이 작았던 애들 위주로 개수를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얘네로 에너지의 파동이 연결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세계경제포럼은 2027년까지 전 세계 GDP의 10%가 토큰화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XRP 레저에는 2012년에 출시된 덱스가 있으며 세계 최초의 분산형 거래소가 내장되어 있으며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원장에 토큰화할 수가 있습니다. XRP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에도파리나님의 트위터이죠. 참고만 하지만 참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XRP 캐티민의 트위터인데요. XRP 홀더 다가오는 불러는 470달러를 준비하세요. 75,000%에 대한 대폭등, 750배였을까요? 2017년도 대폭발. 제가 한 달이면, 이때도 말씀을 드렸죠? 한 달이면 몇 년을 응축하더라도 한 달이면 게임 끝날 수가 있습니다. 요 폭발을 만나야 되겠지요. 그때까지는 그냥 just because, 그냥 자신의 길을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 2024년 1월 5만, 12월 비트코인 2024년 1월 5만 달러, 12월 12만 5천 달러 간다. 매트릭스 포트. 자, 이렇게 갈 확률이 높겠지요. 그러면 시장 또한 다시 한번 엄청난 포모와 함께 탐욕의 시그널로 갑니다. 비트코인도 폭발하겠지만 이더리움이 보다 상승폭이 대폭발할 확률이 높다. 그동안 에너지를 많이 응축해왔죠. 홍콩,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현물 ETF 승인키로. 자, 그러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고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매크로 이슈가 돌아와서 다시 커지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미국 첨단 기술 수출 통제하자 중국 히토류 가공 기술 수출 막아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과 함께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일어나고 있죠. 그 이면에서는 그들의 동의 아래 에너지의 파동이 이동해 나가는 게 아닐까요? 왜? 범지구를 지배하는 세력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출산 휴가 폐지, 퇴직금 삭감,
아르헨티나 시위 확산, 300개 규제 철폐 29일 시행 예정이다. 대통령 발표 이후 수천 명 거리로. 저는 이 모습이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비단 아르헨티나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르헨티나는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이 국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더불어 통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폭락시켜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서 결국 재정 적자를 줄여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살아나자. 이 이면에 이 국민들의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여기에 재정 지출과 보조금 그리고 복지를 다 줄여버리니까 안 그래도 먹기 살기 힘든데 이들은 지금 피해자라는 거죠. 이 모습이 아르헨티나 모습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아닐까. 추후의 말입니다. 왜?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 꺼졌지만 시차를 두고 다시 갈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재정 지출 감소와 함께 이 모습이 왠지 저는 추후에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연휴 맞아 북적이는 인천공항. 이 사진 한 장에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2024년도에 경제가 리바이벌 된다. 그들이 다시 한번 리부팅을 시킨다. 자산 시장의 폭등 장세가 함께 따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퍼펙트 스톰이 예정되어 있다. 이 시나리오 1, 버블과 폭락을 예측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실시간 계좌 잔고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지요. 그 시기를 차분하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과거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첨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정말 중요한 영상이니까 본인 것으로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역량이다. 그들의 축이 이쪽으로 이동해 나간다. 이미 수명이 다 했다. 과거에 먹고 사는 시스템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관념, 관념의 허구를 버리고 생각을 유연하게 해서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명은 시장 규모가 1000배 이상 커질 때 여러분들의 부의 대전환기에서 그지에서 부지로, 그지에서 부자로 역전할 수 있는 고속 추월사선에 올라타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연준,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 그 이전에 유럽 중앙은행, 영국의 파운더가 있었죠. 이들의 통화 시스템, 그리고 금융, 금리, 환율, 이 시스템을 이해했다면 이들이 먹고 사는 방식을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연준이 1년 만에 천문학적인 베이비, 빅 스텝을 넘어선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서 5% 금리 상승을 하면서 주식시장, 코인시장, 부동산 시장, 더불어 실물 경제 또한 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0.25% 한 번, 두 번을 올려서 시장을 붕괴시키는 거 아니야? 사실 살 떨리죠. 잘 모르면. 그쵸? 이미 그들의 힘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통해서 그들의 힘이 이전하고 있는 과정을 그 도로망에 깔리고 있는 고속도로와 교통망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과거죠. 그리고 현재 수명이 다해가는 시스템, 통치해왔던 지배 구조와 먹고 사는 방식, 그리고 프린터기, 미국과 유럽의 프린터기의 주인장은 뿌리가 같더라.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사는 방식을 한번 이해해 보시죠. 자, 지금 방송을 통해서도 보고 계시죠? 미국 달러의 주인,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웰스파고, 유럽, 영국의 HSBC, 바클레이즈, 프랑스의 도이치, 코메르츠, 스페인의 산탄데르, 비비베이, 프랑스의 BNP 파리바, 소시에테 제너랄, 다 그들의 뿌리는 같더라. 그러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100여 년간 지배해왔죠. 그쵸? 그러면 이들이 먹고 사는 구조는 뭘까요? 각 금권이죠.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그들은 첫 번째로 미 정부를 상대로, 미 백악관이죠. 이 백악관을 상대로 미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해요. 그러면 얘네 은행을 통해서 이 돈이 발행됩니다. 그리고 국채를 받아오죠. 그리고 얘네는 불면의 안전자산의 미 국채를 통해서 이자를 그동안 먹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미 국채는 어디로 뻗어나갔죠?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그동안의 100년 역사상 1위가 바로 미 국채였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전 세계의 외환 보유고로 미 국채를 보유하지 않는 국가는 없더라. 이게 줄여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을 빼는 거죠. 자, 두 번째,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이 국제결제 통화, IMF를 사용하고 있는 국제결제 통화. 세 번째, 금. 네 번째, IMF 통화 인출권, SDR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전 세계 외환 보유고예요. 이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뭐죠? 이게 무슨 걸 뜻하느냐면요. 미국을 통해서, 미 국채를 통해서 전 세계 외환보고를 다 꽂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를 피를 빨아왔다, 빨대를 꼽아왔고, 미국을 통해서. 그럼 이거를 이전시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미국 제 달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해왔다. 심지어 달러의 순이익률, 종이 앞에 100달러 발행하는데 20센트입니다. 그러면 99.8%인가요? 어쨌든 99%가 넘어가는 엄청난 순이익률을 자랑하게 되죠. 미친 듯이 사댔다. 그걸 사가기 위해서 중국도 도전을 해봤고, 일본도 도전을 했고, 중동도, 러시아도 도전을 해왔습니다. 누구에게? 미국에게 도전한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 뒤에 있는 그들에게 도전해 왔습니다. 다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다른 시스템으로 이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어쨌든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는 예대 마진이에요. 금리. 금리가 뭐죠? 알고 계시죠, 이제? 예대 마진.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로 자본 이익을 창출해 왔습니다. 가계와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와서 다시 대출해주는 시스템. 근데 이게 금리가 제로 금리에 가면서 수명이 다했습니다. 이제 올려봐야 5%라는 거죠. 또 내릴 겁니다. 이미 2008년도에 제로 금리를 가게 되면서 세 차례 양적 완화를 가게 되면서 그때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명분은 뭐였죠? 월가에 우리끼리 대중을 위해서 탈중앙화의 금융화된 시스템을 만들자. 월가 아니야. 지들끼리 돈잔치라더라. 이게 아니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들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만들어냈더라. 어떤 팀을 통해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그 팀을 통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다음 문명에서도 탈중앙화, 개인의 민주화는 없습니다. 그 시스템은 이론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다른 모르는 사람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의 회장인데 전 모르는 누군가에게 아니면 뭐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양털깎기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미 국채를 통해 안전 이자를 확보하였다. 두 번째, 예대 마진이라는 순이자 마진, 님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 양털깎기. 자, 양털깎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양털깎기는요, 금리, 이 금리라는 칼, 이 가위, 요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금리를 내리면,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금리를 내리면 유동성이 확장해 나가죠. 금리가 싸니까 이제 기업들이 돈을 빌리라는 겁니다. 가게도 돈을 빌려와서 소비를 늘리고, 특히 이번 수백 년간의 중심의 문명은 누구였죠? 기업입니다, 기업. 기업에서 대량 생산을 하고 설비 투자를 하고 사람 고용을 뽑고 여기서 뽑힌 가게가 소비를 해서 가게와 기업들로부터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재정 정책을 쓰고 그리고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는 이 GDP 한 국가의 연봉, 경제 성장률이 여기서 만들어와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공식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량 생산을 끝내는 거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자꾸 제가 설명이 길어지는데 그 부분은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하기 위해서 언급을 드린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금리를 내리면 돈이 풀리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금리 인하, 유동성이 풀린다. 근데 유동성 함정이라는 말도 있어요. 사람들이 금리를 내려도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가게가 소비를 안 늘려. 왜? 경기가 불확실하니까. 그게 일본의 바로 현재이자 과거이자 미래이죠. 얼마 전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ROE. ROE가 늘지를 않더라. 증시가 늘어나고 순이익이 늘었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기가 불확실하면 어디 가서 뭘 하지를 못할 겁니다. 소비는 좀 하도 투자를 못할 거야. 어쨌든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이제 침체가 됐다가 경기가 리바이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순환되면서 확장해, 팽창해, 메가 팽창해. 그러다가 금리를 천천히 이제 올려갑니다. 올리면 여기 끝단까지 가요. 이 중간에서 경기가 확장하고 팽창하고 최대치까지 올라가면 이때 경기의 성장률도 올라가죠. 그러면서 금리가 같이 올라갑니다. 금리가 끝단에 가죠. 금리 끝에 가면, 금리 정점에 가면 이제 그때 양털깎기가 진행됩니다. 훅 하고 꺼지죠. 그때 이들은 말입니다. 바로 이들은 헐값에 파란 짝을 날리는데요. 헐값에 부동산이건 지분이건 다 사들입니다. 지들도 파란 짝을 날렸는데 이제 곱하기 100배로 1000배로 팔이
엄청난 자본이 불릴 수 있는 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리발벌 시킵니다. 헐값에 뺏어오는 거죠. 이게 바로 양털깎기의 이면이었다는 겁니다. 금리를 내려서 신용이 팽창되죠. 그 부채, 채권, 빚을 통한 자본주의 경제 성장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막 활성화 돌아갑니다. 양의 털이 막 늘어나요. 그러다가 금리도 같이 올라가다가 우리가 멋지게 포장했던 인플레이션도 없고 디플레이션도 없는 골디락스 또는 중립금리라고 하죠. 개소리고요. 그냥 금리 고점에 가면 가계와 기업들이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기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열심히 야국 강식을 하면서 자본을 확장해 왔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부분 다 편입이 되었죠.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이게 바로 한국에 또는 한국을 포함한 97년도 동아시아 외환위기입니다. 이거 이해하시려고 하면 약간 수정이 필요하긴 한데 영화 국가부도의 날 보시길 바랍니다. 꼭 보세요. 안 보셨던 분들은. 여기 보시면 영화 국가부도의 날 여기 그림 써있네요. 막 그쵸? 요 뿌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훅 하고 무너지죠. 대한민국 또한. 그쵸? 어쨌든 중요한 건 동아시아 외환위기 또한 양털깎기의 일환이었다. 참고만 하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추후에 어느 날 순도 100%의 방송을 보여줄 날이 여기서는 못합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음모론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008년도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시 제가 틀릴 수도 있어.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다. 지금도 증시에서 코인 시장에서 외환 시장에서 이거는 크고 작게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떨어지면 털을 깎아. 그리고 올려. 그리고 개인들은 또 이때 들어와. 또 털 깎아. 털려. 반복이라는 거죠.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환, 파생상품. 이거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여기에서는 크고 작은 양털깎기가 늘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파생상품은요. 선물, 옵션, 레버리지라고 하죠. 이걸 왜 만들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왜 파생상품 시장을 현물 시장보다 더 크게 키워서 만들어 왔을까? 자본도 미친 듯이 부여하고 왜 만들어 왔을까? 시장 통제의 수단과 여러 가지 그들이 결국은 지배하더라. 선물과 현물은 맞물려서 진행됩니다. 아시겠죠? 현재 코인 시장에서도 파생상품 시장이 현재 먼저 확장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선물이 들어오고 있죠. 그쵸? 현물. 지금 현재 시장, 선물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게 왜 들어올까, 그렇게. 한번 곰곰이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왜 파생상품 시장을 만들었나? 그것도 더 크게, 레버리지까지 써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누가 통제하고 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바로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는 그 양털을 다시 깎고 불리는 게 아니고 그 양의 주인이 아예 새 판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 이사하고 있는 과정이죠. 머리를 사고의 관념을 기존의 관념의 허구에서 벗어나시고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새롭게 재부팅 하시길 바랍니다. 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과거 시스템을 이해했기 때문에 현재를 이해했기 때문에 미래는 그냥 뚝 하고 오는 게 아니죠. 과거와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는 와집니다. 아시겠죠?